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 산책 제33보 제목은 제연설비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1선 오늘은 제연설비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연 이론 맛보기로 연기이동 기초의 이론 일부와 화재 열전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뒤로 후퇴해서 모두 아는 것이지만 제연의 개념과 제연을 왜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연의 개념. 제연의 개념이라 하면 배연과 방연이 있습니다. 배연, 연기를 빼는 것, 방연은 연기를 방어하는 것. 그래서 화재실에서는 불이 난 곳이 화재실이죠. 화재가 난 방에서 배연을 한다. 연기를 빼낸다. 그 다음에 피난로에서는 화재실의 연기가 피난로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신선한 공기를 피난로로 주입을 해서 그 공기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떠밀어 넣어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을 이제 방연이라고 하죠. 이것을 제연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연, 연기 배출에 대해서 또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제연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NFSC 50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배연 방법으로 자연 배연이라는 것이 이제 첫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계적이 아니라 자연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화재실의 연기가 나가고, 또 신선한 공기는 출입문을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자연력을 이용해서 부력을 이용한 배연을 자연 배연이라고 부르고, 기계 배연이라 하면은 연기를 빼내는 배출기, 또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송풍기, 이런 거를 둘 수 있는데, 이걸 급배기 기계 배연, 또 흡인해서 빼내는 것만 하고 급기구에서 그거는 자연 배출기 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형식으로 하는 것을 흡인기계 배연,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화재 안전기준 거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방연하는 연기 방어, 피난로를 공기를 불어넣어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 피난로, 즉 구속실, 계단실, 복도 등을 피난로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화재실의 연기가 새 나오거나 문을 열었을 때 나오지 못하도록 바람으로 이것을 연기를 밀어넣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연기 방어, 이것을 방연, 스모크 디펜스, 스모크 컨트롤, 이렇게 이제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피난 안전 계획, 피난 안전성 평가, 성능 위주 피난 설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피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난 계획의 개념은 화재로 인한 위험이 닥치기 전에 피난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것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합리적 기법에 의해 분석해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요약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피난 안전 계획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1, 2, 3은 제가 응시하던 기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답을 이렇게 기술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76회, 78회, 79회, 제가 76회부터 81회까지 쳤던 것 같은데, 필기 시험을. 그런데 하여간 그때 막 연속적으로 이렇게
피난 계획에 대해서 비난 계획을 행할 때 피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행동과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5가지 본능에 대해 기술하시오. 78회 건축물의 성능 기준 비난 설계 시 비난 시간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상술하시오. 79회에서는 비난 설계를 위한 인명안전평가 시 사용되는 RSET, Required Safe Egress Time과 ASET, Available Safe Egress Time에 대한 정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피난상 안전설계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하나, 둘, 3번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좀 발전을 했다, 그죠? 근데 이게 3번 연속이 나온다는 거가 사실 나왔으니 안 나오겠지 근데 또 나오고, 이제 안 나오겠지 근데 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때의 수험생들이 별로 못 풀었다 하면 연속으로 나오는 경향도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뒤로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94회에 요와 거의 79회와 같은 피난 안전성 평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임라인 분석법에서 RSET와 ASET의 인자 및 피난 안전성 평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는 뭐 이거 거의 같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위 네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 내용으로 뭐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니까 한 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건축물의 성능 위주 피난 설계 가는 제목으로 만들어 봤는데, 우리 소방 용어에서 성능 위주 하는 말이 아주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익숙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이게 뭔 소리지? 진짜로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이거를 실제 기준 퍼포먼스 베이스, 실제 퍼포먼스가 성능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게 실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황 베이스로 설계를 한다. 그 현장 맞춤이죠. 현장 맞춤이 좀 고급스럽지 못하다면은 실황 기준 뭐 이렇게 번역을 좀 세련되게 했으면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쟁이들 이렇게 쓰면 되죠. 성능 위주 피난 설계는 모델링 기법 등을 이용하여 산출된 ASET 거주 가능 한계 시간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RSET 필요한 피난 시간, 즉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보다 피난 시간이 짧아야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거주 가능 시간이 좀 길게 해서 피난 시간보다 크게 설계하는 것이 피난 안전 확보 방법이다. 그래서 ASET라는 것이 RSET 플러스 세이프티 타임, 여유 시간, 이런 이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ASET 하는 Available Safe Egress Time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 피난 시간, 유효 피난 시간, 피난 한계 시간, 뭐 거주 가능 한계 시간, 이렇게 용어를 이제 번역을 해가 쓰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거주 가능 한계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기억도 하기 좋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해하기 좋은 용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피난하지 않았다면 치명적인 위험에 이르게 될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연기층이 사람 머리 높이까지 하강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연설비가 아주 성능이 좋다면 아주 길어질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열, 연기, 독성 가스 등에 의하여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막 고려한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quired save equals time 알세트 하는 거는 필요한 피난 시간이다. 피난에 필요한 시간이다. 요구되는 설계 피난 시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피난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 그래서 그 구성 요소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나눠놨습니다. TD, TA, TO, TI, TE. 그래서 TD 맨 앞에 감지 시간, 불이 났는데 감지기가 작동할 때까지 불나고도 또 한참 기다려야 또 울지요. 그 시간, 보통 감지기가 또 발견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지기가 감지하고 이렇게 제실자에게 통보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통보 시간 TA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일 비화재보 등 이게 화재 경보기가 오프되어 있다면은 비화재보가 잦으면은 이것이 자꾸 사람을 이제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꺼버리는 경보장치를 이제 끄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아주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이거 경보를 듣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주 길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반응 시간 하는 거는 화재 경보 이후 거주자가 화재임을 인식하여 이거 뭐 종이 때르릉 울더라도 경보가 울더라도 이거 가짜가 훈련이가 이게 뭐가 비화재이겠지 뭐 아니면 곧 꺼지겠지 하면서 상황 판단을 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죠. 불이 진짜 불이야 하고 그래가지고 피난해야겠구나. 이거 도망 나가야지. 이거 그냥 있으면 안 꺼질 불이구나 하는 판단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반응 시간이다. 화재 피난 결심 시간이다. 그런데 이런 사물을 보고 있던 데서는 이제 뭐 결심이 좀 빠를 수 있지만 이게 자고 있던 곳 이런 하여튼 거주 장소는 복장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많이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결심을 하고 난 뒤에 피난 준비를 한다. 이거 그냥 맨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 바지도 껴 입어야지, 모자도 써야지, 또는 지갑 챙겨야지, 가방 들어야지, 뭐 이런 귀중품 챙기고 뭐 이런 거를 챙기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상대피훈련 연습을 자주 한다면은 이거를 좀 대비를 해 놓을 수가 있죠. 미리 좀 꾸려 놓는 거, 필요한 장소에, 비상시에 들고 나갈 물건은 요거다 하는 거를 상시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좋겠죠. 그러면 단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반응, 그러니까 뭡니까? 통보, 반응, 피난 준비 시간을 전체적으로 이걸 지연 시간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피난에 실제로 피난에 들어갈 때에 그거에 걸리는 시간이 이동 시간이죠. 출구, 병목 구간, 통과 시간 등 합으로 이제 산출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뭐 이동 모델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또 영향인자가 생각지 못했던 영향인자로 인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타임라인 분석하는 말이 이 기출 문제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렇게 위에 5단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감지기가 오는 시간, 사람한테 통보되는 시간, 이거를 화재가 맞구나 하는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그러면 뭘 갖고 나가야 되나, 피난 준비를 하는 시간,
이제 실제 또 이동하는데 피난을 행동을 해서 안전한 곳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 5가지의 합을 이제 이렇게 쫙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총 피난 시간, 이것을 RSET Required Safe Exit Time 이래서 필요 피난 시간이다. 그런데 이제 거주하던 장소가 화염의 그 연기가 다 내려와서 사람인데까지 내려와서 불길이 다가와서 위험해지는 시간은 이 피난이 완료된 다음에 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여유 시간을 합쳐 가지고 이것을 이제 A세트라고 부르면서 피난 허용 시간이라고도 얘기하고, 피난 한계 시간이라고도 얘기하고, 실제 그러니까 위험이 닥치는 시간, 그리고 또 그것을 거주 가능 시간,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피난 안전 설계를 한다면은, 설계 대책으로 얘기한다면은 거주 가능 시간, 피난 한계 시간, 피난 허용 시간, 뭐 이렇게 하는 그 A세트가 R세트 Required Safe Exit Time보다가 커야 된다. 그래서 크게 하는 방법이 A세트를 자꾸 키우는 방법이 있고, R세트를 이제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A세트 거주 가능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재연설비를 용량을 막 크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 거기에 저장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현장에 거주하는 공간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관리를 잘 해서 많이 못 두게 하는 거, 자동 소화 설비를 잘 두어서 스프링클러 또는 뭐 다른 소화 설비를 두는 방법, 실을 또 아주 잘 안 타도록 안 타는 구조로 하고, 또는 불이 갇힐 수 있는 구획 부분을 좀 많이 하는 것, 뿌려놓는 것, 그런 방안이 있고, R세트 그러니까 피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는 감지,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뭐 감도가 우수한 감지기, 비하지워 방지를 위한 자탐 설비 유지를 잘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꺼진 상태는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된다. 반응 시간 단축을 하려면은 거주자가 그 준비를 좀 해놓고 있도록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뭐 교육도 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이게 잘 어렵다, 그죠? 그래서 피난 전 행동 시간 단축도 뭐 훈련, 교육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피난 행동 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 밀도를 낮게 한다. 비상구 수를 크게 한다. 통로폭을, 비상구 계단 등 통로폭을 확대한다. 하여튼 피난 거리를 짧도록 만들어준다. 비상 대피 훈련을 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행동을 단축하는 방법, 이런 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낸다면은 성능 위주 피난 설계, 성능 기준 피난 설계, 실제 기준 피난 설계의 기본은 이게 거주 가능 시간을 피난 시간보다가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거주 가능 시간이 피난 시간보다 길게 하는 것이다. 여유 시간을 많이 좀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 요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해둔다면은, 이건 뭐 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써도 이게 그냥 기술하는 기술이 있으면은 이거는 쓸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질적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실험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실제에 가까운 성능 위주 피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건 좀 말로 적당하게 잘 꾸몄다 그죠? 그래서 누가 이제 그림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걸 블로그에서 한번 봤는데 연기 하강해서 사람 이제 머리까지 연기가 내려오는 시간을 이제 A세트다. 사람이 다다다닥 나가서 여기 앉는 5개 장소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 봤는데 이제 그때사 여기가 다 피난 완료된 다음에 여기에 연기가 내려오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A세트 산정을 위한 조건이라고 또 정리를 해보면은 A세트 산정은 인명안전을 최소 조건을 파악해서 이를 만족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연기 하강 시간 뭐 이렇게 이제 그것이 거주 가능 시간 이것을 계산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 성능 기준 설계 시에 청결청 조건이 이 정도 돼야 된다. 65도 이하, 가시거리는 2m 이상 돼야 된다. CO2 12% 이상, CO2 5% 미만, 복사율 2.5kW 미만. 뭐 이거는 기억하기가 좀 어렵겠다마는 하여간 또 이런 것도 비상시에 시험에 쓸 게 없다면은 상상으로 적당히 적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앞에 나왔던 피난 계획, 인간 행동 5가지 본능 그것도 한번 그래 해왔습니다. 귀소 본능, 지광 본능, 퇴피 본능, 추종 본능, 좌해 본능, 규제 대주자. 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또 시험 친다면은 또 이런 것도 이제 또 외워둬야 되겠다, 그죠? 결혼 이상에서 본 내용들을 보면은 재연설비라는 거는 피난용이라는 느낌을 상당히 받죠, 그죠? 그래서 재연설비는 피난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